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사주 음령술 세 번째 사례로 병화일주에서 음령관법으로 연지 신금 월지 유금 일지 진토 시지 사화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날만 되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사람 문제까지 겹치며 결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그날 들어오는 일진과 내 사주 구조가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먼저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연주는 토지, 선산, 묘지, 조상 땅과 환경을 의미하고, 월주는 집, 가옥, 가정, 직장과 가정 분위기를 나타내며, 일주는 본인 자리이자 배우자 자리, 안방, 이성관계를 의미하고, 시주는 사업장, 가게, 자식, 말년, 노후, 전생까지 이어지는 결과 자리입니다. 이 틀 위에서 지지 속 음령과 십성 그리고 음령관법을 함께 묶어 해석해야 실제 작용이 보입니다. 이 사주는 병화일주입니다. 병화 입장에서 연지 신금과 월지 유금은 재성에 해당합니다. 즉 조상궁과 가정직장궁에 재물의 흐름이 강하게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돈과 인연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판입니다. 하지만 지지 속 음령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금과 유금은 배신령과 단절령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조상 쪽이나 환경 쪽에서 관계의 끊어짐, 신뢰의 문제, 약속이 깨지는 흐름이 숨어 있다는 뜻이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거나 분리되는 기운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지 진토는 본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수장령과 자살령 그리고 귀물령이 함께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감정의 깊이와 함께 풀리지 않은 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 통로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깊고 직감이 강한 대신 한번 흔들리면 중심을 잡기 어려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시지사화는 병화 입장에서 비견 성향이면서 동시에 신줄혼재령의 대표 자리입니다. 여러 기운이 한꺼번에 응축되고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 영역에서 과잉 반응, 과잉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제 여기에 음령관법을 적용하면 그러면 지지 음령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입니다. 연지 신금은 원망지로 작동하고 월지 유금은 해결지로 들어가며 일지 진토는 조객지로 움직이고 시지 사화는 병액지로 발동합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을 연결해서 봐야 실제 상황이 보입니다. 먼저 연지 신금 원망지입니다. 조상궁과 환경에서 불만과 충돌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실제로는 작은 문제인데도 외부에서 시비가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가족 재산 문제처럼 묵혀있던 이야기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편하게 두지 않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 월지 유금 해결지입니다. 집과 가정 직장 영역에서는 오히려 풀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 방향이 열립니다. 재성 자리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황이 좋아지는 듯한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의 중심은 일지 진토입니다. 조객지로 작동합니다. 조객지는 외부에서 기회나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본인 자리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 만남, 거래 기회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진토 안에는 수장령, 자살령, 귀물령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회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감정과 인연을 깊게 건드리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시지 사화 병액지입니다. 사업장, 가게, 자식, 말년으로 이어지는 결과 자리에서 병액이 터집니다. 신줄혼재령 성향 위에 병액이 겹치면 과잉 반응, 과잉 판단, 감정 폭발, 인간관계 충돌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들어온 기회와 중간의 연결이 마지막에서 깨지기 쉽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지만 결과는 피로와 충돌로 남습니다. 이 흐름을 전체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외부에서는 트러블이 올라오고 집과 직장에서는 해결 기회가 생기며 본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들어오지만 마지막 결과 단계에서 감정과 반응이 과해지면서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날의 특징은 시작과 중간은 좋아 보이는데 결과가 매끄럽지 않게 끝나는 구조입니다. 역술상담가나 무당의 입장에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이 이날 상담을 왔다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오늘 기회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특히 돈이나 일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풀릴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판단을 서두르면 그 기회를 스스로 깨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부딪히면 그동안 쌓아온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짚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상 결과 자리에서 병액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결과 관리입니다. 이 날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느껴질수록 마지막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 절제입니다. 병액 작용이 올라올 때는 감정이 과장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을 줄이고 결론을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간관계 거리두기입니다. 조객지로 인해 사람이 들어오지만 모두를 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핵심 관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환경 정리입니다. 연지 원망지 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변 환경, 특히 집이나 사업장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구조의 핵심은 기회는 들어오지만 결과에서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명확합니다. 마지막을 지키면 전체가 살아납니다. 같은 날 같은 기회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흐름을 기억하시고 실제 상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임사였습니다.